안녕하세요. 영치유튜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장기적으로 수선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비용이 충당하기 위해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 아파트 같은 경우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것은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공동주택에 있어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벽에 이제 도색 작업을 해놨는데 이 페인트가 이제 오래되면 이제 변색되잖아요. 그럼 보기 싫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을 할 때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은 아파트 한 개 동당 보통 이제 3,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승강기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그래서 승강기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래돼서 노후화가 되게 되면 이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또 사용상 좀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게 되는데 승강기 한 대당 교체 비용이 보통 6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개동에 보통 두 개씩 들어가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1억 2천 정도 들어가고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아파트 10개 동이라고 하면은 12억 정도 들어가죠. 거기 이제 승강기를 교체하면서 도색 작업까지 같이 하게 되면 뭐 한 15억 내지 16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결국은 그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택의 소유자가 아무튼 장기수선 충당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택의 소유자에게 징수해서 적립한 금액이 바로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규칙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이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것은 이 공동주택의 관리자가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주유시설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주택의 소유자에게 징수해서 적립하는 비용이다, 이런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장기수선 충당금은 일단 공동주택과 관련이 있다는 것, 공동주택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징수한다는 것. 물론 예외적으로 또 있어요. 예외는 있어요. 그건 나중에 볼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가 이제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고 그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이제 그 장기수선 충당금을 징수해서 적립한다는 것인데, 자, 이 그 관리자는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있죠. 그래서 그 관리소장 이하 그 관리자가 이제는 그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선 계획에 따라서 이제 그 장기수선 충당금을 징수 적립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주택의 소유자가 그 장기수선 충당금을 내야 되는데, 주택의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이제 세입자가 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그 관리비 내역의 항목에 집어넣어서 관리비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그 지출할 때마다 그때마다 한꺼번에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관리비에 포함해서 이제 매달마다 징수를 하는 것이죠. 관리사무소에서. 그래서 보통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은 뭐 적은 데는 몇천 원, 그리고 많은 데는 이제 10,000원 정도, 10,000원이 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매달마다 적립해서 이제 나중에 그런 주요시설을 교체하든가 보수할 때 이 비용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살고 있으면 집주인이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해서, 중요하죠. 집주인을 대신해서 납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세입자가 이사 갈 때 집주인으로부터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 낸 만큼 정산해서 돌려받고 이사 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을 장충금이라고 이제 약칭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장충금 징수 대상 주택이 있는데요. 자, 다 공동주택이죠. 근데 이제 기타 경우가 있어요. 기타 경우. 자, 기타 경우는 보통 이제 주상복합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은 그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이라는 시설이 같이 복합되어 있는 그런 건물. 자, 이런 경우에도 장충금 징수 대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고, 보통은 이제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 중에서도, 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자, 300세대 이상이면 보통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승강기 교체비용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충금을, 징수해서, 적립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인데, 자, 개별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도 있죠. 자, 개별 난방 방식은 각 호실마다 그 보일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각 호실의 주택 소유자가 수리하고 교체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고,
자, 중앙 집주인식 난방 방식이나 지역 난방 방식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지하실이가 있잖아요. 그 보일러가. 그래서 보일러가 뭐 2대, 3대, 크게는 뭐 4대, 5대까지 있는데, 자, 이 그 보일러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교체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장충금 징수 대상 주택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장기수선 충당금 부담의 주체인데,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집주인이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집주인이 임대 계약을 해서 임차인, 즉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세입자가, 이제 당연히가 아니죠.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해서 관리비에 포함해서 내는 것이죠. 그래서 임차인이 이제 이사 갈 때 집주인으로부터 그것을 반환 받고서 이사 가야 되는데, 따라서 집주인은 임차인 이사 갈 때 반환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집주인분이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세입자가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반환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또 세입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본인이 내야 되는 걸로, 즉 본인이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을 정산받지 않고서 이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 확인서인데, 자, 세입자가 이제 이사 갈 때는 아무튼 집주인으로부터 장기수선 충당금을 이제 정산받아서 반환 받고서 이사 가야 되는데, 자, 세입자가 오랫동안 사는 경우, 특히 뭐 4년, 6년, 어떤 경우는 10년 이상 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 그 장충금을 얼마 정도 냈는가 명확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용자, 자, 여기서는 사용자라는 것은 그 주택을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택 사용자는 뭐 집주인도 될 수 있고 임차인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용자는 장충금을 얼마 냈는가 그 납부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요구하죠. 그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줘야 됩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임대차라든가 매매계약, 그 부동산 거래는 중개업소에서 이제 중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개업소에서 잔금 치르는 날, 아니면 세입자가 이사 가는 날, 이제 다 정산을 하게 되죠. 그 정산을 할 때 일부분으로서 그 장기수선 충당금도 정산을 해줘요. 즉 중개사무실에서 이제 거기에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팩스로 이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팩스로 오게 되면 다른 그 정산할 때 같이 정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업소에서 이제 중개 서비스로 해주는 것이죠.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의 문제인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집주인이 반환해줘야 되죠. 세입자에게 이사 갈 때. 근데 이제 그 세입자가 사는 동안, 즉 임대차 전속기간 동안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도 있죠. 매매 계약이라든가 또 증여 계약이라든가 또 그 집주인이 또 사망해서 상속이 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집주인이 바뀌죠. 즉 매수인 또 증여를 받은 수증자, 그다음 상속인으로 집주인이 바뀝니다. 자, 이런 경우에 바뀐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이사 갈 때 그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바뀐 집주인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집주인이 그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은 일단은 그 현실적으로는 그 세입자가 그 짐 일부를 빼지 않고 항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번호키라든가 비밀번호, 그 다음에 열쇠를 돌려주지 않으면서 이제 항의를 하겠죠. 빨리 돌려달라고. 그러면은 보통 집주인은 일반적으로 돌려주죠. 근데 집주인이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장기수선 충당금 자체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이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독촉을 해야 되는데, 그 독촉한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일단 발송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이거 돌려주지 않으면 이제 소송 절차로 가야 되죠. 근데 이제 일반 법원에 이제 일반적인 소송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승소 판결 나고 뭐 집행까지 하게 되게 되면 뭐 6개월 이상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있는데, 이 반환 채권이죠. 그래서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반환을 할 수 있는 이 청구권도
금전채권입니다. 금전채권.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이것도 금전채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금전채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전채권은 이제 일반 민사채권으로서요,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걸리죠. 근데 민사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기 때문에 이 세입자가 이사 간 날로부터입니다. 이사 간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버리면 그 채권은 소멸하고 더 이상 집주인에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사 가고 나서 이런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일단은 이사 간 날부터 10년이 지났는가 안 지났는가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면은 원칙적으로 이제 집주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반환 청구해서 돌려받으면 될 것입니다. 특히 세입자분이 10년 이상 굉장히 장기간 사는 경우에는 이 장기수선 충당금이 몇백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할 때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여러 가지 특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약서 특약상에다 기재하게 되는데, 자, 특히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라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특약이 과연 유효인가 무효인가 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특약이 유효하다면은 임차인은 이사 갈 때 집주인에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 특약이 무효라고 하면 임차인은 이사 갈 때 집주인에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 집주인이 임차인이 이사 갈 때 반환해 줘야 된다는 규정은 우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과연 강행 규정인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인가, 아니면은 반드시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의무 규정인가. 다른 말로 이 규정에 반해서 임차인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도 해도 되는가, 이런 문제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판례는요, 의무 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의무 규정. 그래서 의무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런 임차인 부담 특약은 유효하고, 따라서 임차인이 이사 갈 때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고, 이것은 이 서울특별시 상담사례집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한 법구공이라 나와 있는데, 여기서 법구공은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민들, 우리 서민분들을 위해서 이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래서 법률 상담도 해주고, 또 소송도 대행해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임차인 분들은 이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거기 법률구조공단 유권 해석도 마찬가지로 이 규정은 의무 규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원래는 집주인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부담해야 되지만은 특약으로 임차인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은 유효하고요. 이것은 이 규정이 의무 규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따라서 임차인은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이사 갈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특약을 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실무를 하다 보면요, 집주인, 임대인분이 임차인에게 이런 특약을 할 때 보통은요, 조건을 걸어서 특약을 합니다. 뭐냐면, 월세를 좀 깎아준다든가, 아니면은 또, 전세 계약에 있어서 전세 보증금을 몇백만 원 깎아주면서 그런 조건으로, 이 임차인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해서 이게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수선 충당금 좀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가 될 겁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